작년에 고3 시절에 6월 모의고사 수학 점수가 몇 등급이었죠? 4등급. 4등급이었고, 자 9월 모의고사는 몇 등급이었죠? 4등급. 4등급이었고, 작년에 수능은 몇 등급이었죠? 5에 가까운 사였죠. 5에 가까운 어쨌든 4등급. 네. 그죠? 백분위로 따지면 62였죠. 네. 그래서 아주 운이 좋게도 4등급을 맞았죠. 근데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때 수학 점수가 어떻게 되죠? 이제 88점으로 1등급 나왔습니다. 444에서 1등급 이렇게 이제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7월 2일 여러분들 6월 모의고사 성적표가 나온 날이죠. 이 성적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오늘 이 재수 서바이벌 상민 친구와 함께 수학 영역에 대해서 이것저것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가볍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어피얼쌤한테 수학 수업을 듣고 있는 이상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왜 상민이를 데리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됐냐면 작년에 이제 상민 친구가 고등학교 3학년이고 올해가 재수거든요. 근데 작년에 고3 시절에 6월 모의고사 수학 점수가 몇 등급이었죠? 4등급. 4등급이었고, 자 9월 모의고사는 몇 등급이었죠? 4등급. 4등급이었고, 작년에 수능은 몇 등급이었죠? 5에 가까운 사였죠. 5에 가까운 어쨌든 4등급. 네. 그죠? 백분위로 따지면 62였죠. 네. 그래서 아주 운이 좋게도 4등급을 맞았죠. 그래서 이렇게 작년 고3 시절에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444 이렇게 4등급을 맞았던 이력이 있었던 친구예요. 근데 이번에 6월 모의고사 때 수학 점수가 어떻게 되죠? 이제 88점으로 1등급 나왔습니다. 444에서 1등급 이렇게 이제 된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4에서 1로 오는 과정 동안에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일단 우리 상민 친구가 노베이스반이잖아요. 네. 근데 이 노베이스라는 그 단어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본인이 노베이스가 맞는 것 같은지 이런 거를 가볍게 한번 얘기해 줄래? 사실 이게 노베이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사람마다 좀 느끼는 편차가 많이 클 것 같은데, 이제 작년에 올 4등 평균 4등급이었으니까 제 기준에서는 노베이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도 이거는 사람 개인마다 목표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네요. 그 노베이스라는 그 정의 자체가 네. 정말 뭐 인수분해도 못하고 통분도 못하는 노베이스가 있고, 중학수학도 잘 안 되고 루트도 모르고 이런 노베이스가 있고, 수학에 대해서. 네. 근데 이제 상민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산 정도는 되고 열심히 인생을 살려고 노력은 했으나 기출 분석도 잘 안 돼 있고 점수도 안 나오고 만년 4등급에 그것까지도 노베이스라고 이제 범주에 포함시켜 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엽떡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그 맵기가 있잖아요. 맵기가. 근데 뭐 1단계 순한 맛 있고, 그래 그 됐고, 좀 약간 매운맛, 뭐 아주 매운맛, 부상맛, 뭐 이상한 거, 우리나라의 떡볶이 종류의 맵기가 되게 다양하잖아요. 응급실 맛 이런 거. 근데 그런 거 같아요. 노베이스라는 노베이스라는 그 색깔의 단계. 그러니까 세상에 하늘 아래 같은 빨간색이 없다라는 이런 말 들어봤나요? 여자애들 틴트나 립스틱 이런 거 할 때 우리는 다 똑같이 빨간색인데 그냥 빨간색 발랐잖아 이러는데 지네는 그게 다 다르대, 하나하나. 그런 감성처럼 이 노베이스라는 것도 얘도 노베고 얘도 노베고 그냥 이거 다 노베야. 그죠? 근데 넌 그 중에서 가장 순한 맛인 노베였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완전 생노베 이건 아니고, 상민이 고3 때 열심히 공부했고 막 악착같이 공부했으나 이제 만년 4등급이었던 그 정도 수준의 이제 맵기를 가진 노베였다. 맞습니까? 네, 그런 네, 거. 그런 거죠. 네, 좋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이 444였던 인간에서 이제 1등급이 됐잖아요, 드디어.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부로 1등급 이상민이잖아요. 그렇죠. 맞잖아.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민이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우리나라의 수많은 3에서 5등급 사이에 있는 친구들, 평균 4등급 친구들에게 비법을 풀어줄 수 있나요? 네, 충분히. 몇 개 정도 되나, 비법이? 이제 소스가? 저는 3개 정도 생각하고 왔습니다. 세 개 정도? 오케이, 네.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비법부터 공유해 주시죠. 일단 중요도 순으로 말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느꼈던 중요도 순.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기출 분석에 대한 얘기인데, 이제 제가 작년에는 제가 만년 4등급일 때 기출이라고 하면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이제 간식처럼, 마이쮸처럼 이제 한 번 풀고 넘기고 한 번 풀고 넘기고, 안 풀리는 건 그냥 해설 보고 뭐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넘기고, 이런 식의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런 공부를 지금도 아마 3, 4, 5등급의 학생들은 하고 있지 않을까
거라고 조금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태도가 올해에 들어서 바뀌었던 거는 제가 이제 재수 준비를 하면서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제 현역 때 이제 페인이 뭘까 생각을 하면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는 이제 기출에 대한 중요성을 너무 등한시했다라는 게 가장 큰 요인이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재수를 들어오면서 다짐하면서 들어왔던 거는 이제 모든 기출을 씹어 먹겠다라는 마인드로 여기에 왔었고 12월부터는 이제 어텐션 수업을 들으면서 기출 분석을 천천히 시작을 했었죠. 그치. 네. 그러니까 이 상민 친구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제가 이제 라이브 수업을 하고 이렇게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숙제도 다 하고 문제도 다 풀고 수업 시간에도 계속 안 빠지고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꾸준히 빠르게 밀도 있게 공부를 했었다. 그러니까 막 요행 부리지 않고 막 좀 쉬려 그러지 않고 그냥 하라는 거 묵묵하게 잘 따라와준 그런 이제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좀 빛을 발한 것 같고 결국에는 내가 어떻게 뭐 가르치든 간에 그거는 이제 번외고 본인이 그거를 받아들이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쨌든 체화시키고 내가 알려준 것들을 다 흡수하려고 노력을 했던 그런 과정들이 지금 이런 점수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6월 모의고사 이제 성적표도 이렇게 있고 시험지도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지에 대한 문항들을 좀 보면서 어땠었는지 개인적인 좀 감상을 가볍게 해줄래요? 앞쪽은 무난했고 일단은 11번까지는 진짜 막힘 없이 그냥 엄청 빠르게 풀었었는데 이제 12번에서 막혔거든요. 답도 안 나왔었고 계산을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꼬인 거지. 그치? 네, 그래서 좀 12번에서 멘탈이 조금 나갔어요. 그리고 일단 넘기고 13번을 13, 14를 풀었는데 14번도 이제 풀기는 풀었는데 아마 어디서 제가 태도나 그런 거에서 잘못된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실수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뭐 틀렸으니까 아무 말 없이 20번, 21번, 22번을 푸는데 사실 여기서도 조금 많이 무서웠던 게 19번이 생각보다 계산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비주얼 자체가 좀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렸었는데 이제 2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 때 강조해 주셨던 뭐 최대값, 최소값이 나올 때 뭐 케이스 분류 해서 케이스 분류 깔끔하게 해서 빠르게 답을 낸 것 같고 21번 같은 경우도 이제 그래프 추론 문제인데 이제 선생님께서 알려주셨던 게 이제 4차 함수나 3차 함수가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개형 모듈을 그려서 속어식으로 푸는 그런 방식을 알려주셨었는데 사실 뭐 이거는 가나 조건을 보고 그냥 해석을 하면서 한 번에 그려낼 수도 있긴 했겠지만 모든 개형을 그리면서 풀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거의 한 2분 내로 풀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민이가 기존에 4등급 시절 때 있었던 습관이 뭐냐면 문제를 보고 이제 만약에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거나 좀 어려워 보이면 보통 그냥 넘겼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내가 딱 봤을 때 바뀐 게 뭔 거 같냐면 다 표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 문제에서 나온 어떤 조건이나 상황들을 쓰는 거지. 머릿속으로만 기존에 알고 있었던 게 아니라 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적당한 생각과 적당한 노가다를 섞어서 그런 이제 과정이 있으면서 이게 비약적으로 옳은 거거든. 옛날에는 그냥 비주얼 보고 그냥 못 풀었다면 이제는 도전을 그래도 하는 그런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22번도 이제는 딱 겉보기로 봤을 때는 너무 어려워 보이긴 했었는데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그냥 평소 수열이랑 다를 게 없을 것 같아서 그치. 일단 조금 노가다성으로 풀었는데 나오더라고요. 그치. 그래서 규칙도 너가 봤잖아. 네. 여기 보니까 잘했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공통이 끝이 났고 네. 그 다음에 결론은 그러니까 상민이가 지금 6평 시험지를 복기를 하고 있지만 생각을 더듬으면서 그 첫 번째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기출 문제를 약간 소비하면서 가볍게 여기면서 푸는 게 아니라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표현들이 나왔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했어야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소 때 깊게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 그치? 생각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하고 기출 분석 제대로 해라. 오케이. 그리고 상민 친구가 두 번째 성적을 올릴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뭐가 있다고 생각해? 이제 제가 작년에 미적분 선택을 했었는데 미적분이지. 네, 근데 이제 올해 들어서 수학통으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정말 너무너무 제 수험 생활에 있어서도 이제 확통으로 바꾼 거는
공부 시간 확보뿐만 아니라 이제 멘탈 확보까지 큰 영향을 줬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미적 공부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제가 작년에 미적 공부를 하면서 느낀 점은 이제 공통도 이제 완성이 되질 않았는데 미적분은 이제 더 완성이 안 돼 있고, 그렇다고 미적을 공부하다가는 공통이 뚫리고 이러면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됐었고, 이제 개념량도 정말 많고 문제량도 기출량도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거에 감당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도 느낀 점은 이제 미적분 같은 경우는 공통에서 막히면은 미적도 이제 멘탈이 좀 많이 나가서 안 풀리는 경우가 대다수였거든요, 제 같은 경우에서는. 근데 확률과 통계는 아예 독립시행 느낌처럼 공통을 좀 망치더라도 확률과 통계는 다 맞을 수 있다 라는 자신감도 일단 있었고, 이제 시간 확보 같은 경우도 거의 15분 내 20분 내에 깔끔하게 풀어내니까 공통에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많아진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한 미적분에서 확통으로 바꿨던 게 그래도 한 12점 정도는 올려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치, 맞아. 그 확통으로 누가 바꾸라 그랬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초반에 내가 계속 확통해야 된다 막, 어쨌든 일단 1차적으로 상민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을 때 확통이 난 유리하다고 이제 받고, 고맙게도 얘가 확통을 선택을 해서 잘해주고 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 시험지가 너가 계속 아쉽다고 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뭐야? 너 확통 한번 가볍게 브리핑을 해볼래? 그 확통도 솔직히 이번에 6모 때 좀 어려웠었던 것 같은 게 28번을 풀어내긴 했었는데 이것도 좀 어려웠었거든요, 현장에서. 그래서 좀 28번에서 좀 어려웠다가 29번은 정말 쉬워서 이제 빠르게 넘어가서 30번을 이제 풀어내는데, 솔직히 이것도 뭐 다른 해설을 봤는데 조금 어려웠다고 하던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출에서 본 내용이랑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대로 풀면 되겠다 하면서 이제 기출을 풀면서 연습했던 내용을 그대로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계산을 마지막에 더하는 과정에서 경우가 나온 거를 거기서 정확히 이제 10의 자리에서 반올림을 못해서 딱 답이 108인데 98로 정답을 내서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올림을 틀렸다는 거야. 더하기 틀렸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렇죠. 이제 뭐 확률과 통계에서 경우의 수 자체가 이제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뭐 제가 뭐 수를 세는 거를 틀렸기 때문에 덧셈이긴 하지만 뭐 이게 실수라고 생각을 하진 않고, 어차피 6모 때 틀린 거는 수능 때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다음 9월모 유사나 수능 때는 분명히 실수 없이 풀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 성민아, 이제 그 세 번째 요 공유해줄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줘.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갖고 온 거는 제가 따로 쓴 수학 노트인데 이제 어피얼쌤에서 제가 이거를 작성을 했었어요. 근데 작년에는 작성을 당연히 안 했죠. 딱히 공부도 열심히 한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기출 분석도 열심히 한 적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무슨 노트냐면 이제 수학을 풀면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잡담이라든지. 잠깐만, 이거 찍자. 살짝 얘기해줘. 이제 제가 생각할 수 있던 그냥 아무런 생각을 다 적었었고, 그리고 태도 정립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놓쳤던 실전 개념 같은 거를 전부 싹 다 적었었어요, 문제를 풀면서.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기출을 다시 한 번 더 보면서 이런 식으로 기출을 한 번 더 보면서 다시 적었던 것도 있고, 이제 제가 수학을 풀면서 무의식적으로 생각을 했던 거를 최대한 의식적으로 만들 수 있게 했던 노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모르는 부분, 너가 알게 된 부분 전부 다 시각화해서 깔끔하게 정리했다는 거네. 네. 그치? 그렇죠. 정리하는 습관. 이게 문제집이 아니라 공책이 엄청 두꺼운데, 이거를 갖다가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정리를 이렇게 쭉 한 거예요. 한 줄 한 줄.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회독하면서 내가 뭘 몰랐었고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이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게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는 공부지 않나요? 이렇게 본인의 노트를 만들어서, 이거 되게 두껍거든요. 그러니까 요 정도 되는 두께의 노트를 이제 간단하게, 기존에 우리가 뭐 문제 막 다 붙여놓고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핵심만, 본인이 몰랐던 포인트, 새로 알게 된 점들을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과정들을 좀 치열하게 겪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봄, 여름에 접어들면서
성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 앞으로 있을 9월 모의고사도 대비를 잘 해서 전범이니까 또 통계까지 다 잘 공부를 해서 대비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수능도 잘 대비를 해서 해보도록 해요. 그리고 9월도 이제 잘 보면은 다시 한번 그때 9월 모의고사 이상민이 여기 나와서 친구들에게 어떤 식으로 또 그 간에 공부를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6월까지는 기출이 핵심이었죠? 그쵸. 그죠? 이제는 9월까지 어떤 공부를 할 건가요? 이제 뭐 새로운 상황을 접해보는 엔제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같은 거를 풀면서 이제 이번 6월에 좀 12번을 풀면서 당황했던 그런 경험을 포인트들이. 또 이제 걸음 삼아서 음. 9월 모의고사를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저는 상민이한테 이제 기출분석 수업을 다 해줬기 때문에 이제 1등급 이상민 혼자서 자가 학습이 가능한 수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뭐 딱히 이게 필요할 것 같진 않고 상민이랑 그냥 간간히 만나면서 물어보는 거 피드백 해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지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하면? 이제 뭐 다른 과목 같은 경우는 몰라도 이제 6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수학은 1등급을 받았으니까 뭐 제가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이제 6월 모의고사가 3, 4, 5등급이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제가 수능에서 1등급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아마 3달 정도, 3-4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뭐 그 안에서는 좀 많은 노력을 하긴 했었지만 이제 지금부터 수능까지 남은 시간이 거의 4달 정도 남았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느꼈던 거는 그 시간 안에 제가 4등급에서 1등급을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뭐 그 3, 4, 5등급의 친구도 아직 수능까지는 시간은 남았다. 뭐 불가능한 건 없고 이제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인증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좀 동기를 받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전국에 있는 수많은 3, 4, 5등급에게 희망을 준 거죠. 네. 살아있는 그 희망이죠. 그래서 9월까지도 이제 1등급 맞아서 희망을 2배로 주도록 합시다. 자, 다시 공부하러 가야죠? 그래야죠. 박수 치고 끝냅시다. 박수.